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또 경제 수학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여러분이 수학 공부할 때 조금 알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문과적인 공부를 했고 문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수학 공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공부할 때 조금 이제 헷갈리거나 약간 이제 좀 덜 적응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볍게 설명하려고 잠깐 짧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공부라는 건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수학 교재라는 게 있으면 어떤 전공 교재가 있으면 이 교재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문과 공부랑 비슷해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다른 형태로 좀 보여지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학 교재나 공부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의나 공리에서 시작을 해서 어떠한 이제 그 정리들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모든 수학 공부는 대부분 이제 어떤 정의나 공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의, 영어로는 이제 보통 우리 definition이라 하는데요.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공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엑시엄이라고요, 영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의나 공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나온 뒤에서 나올 이제 그 정리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랄까 정리는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어진 걸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 정의 어떤 차이냐면은 정의나 공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소크라테스 관련해서 유명한 이제 그 논의가 있잖아요. 그 뭐냐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죠. 여기서 이거는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어떤 논리 흐름이라서 어떻게 당연하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나 공리라는 것은 바로 이 윗부분 여기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죽는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팩트고 이 팩트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아요. 물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센스로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꼭 죽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거는 사실 이런 공부나 어떤 논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에 있는 요 사람은 죽는다나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비슷하게 수학에서도 나오게 돼요. 이런 요소들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합니다. 혹은 뭐 이제 엑시엄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공리죠. 영어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엑시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밑에 있는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 두 개가 주어졌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두 개의 요소로부터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낸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수학에서는 정리인 겁니다. 정리는 앞서 나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의를 통해서 도출해내는 거예요. 어떠한 결론을.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정의와 공리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정리 즉 theorem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theorem의 순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들고 끝낼게요. 이건 별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흐름만 말해주는 거여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제 수학을 배울 테지만 경제 수학에서 나오는 게 처음에 이제 벡터를 설명하실 거예요. 이제 벡터가 나중에 설명하시면 벡터가 뭔지가 나올 거거든요. 벡터가 무엇이고
벡터가 있는 벡터 공간이 있거든요. 벡터 공간의 성질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정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냐면 벡터가 꼭 이렇게 되어야 돼?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리들을 증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여러 정리들이 있겠죠. 뭐 벡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정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정의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부분 공간이라죠. 뭐 흔히 서브스페이스라 하는데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논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리들을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러한 어떤 정의들, definition과 이런 정리들, theorem을 구분하고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definition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 여기 토를 달지 않아요. 적어도 수학의 내용상에서는 토를 달지 않고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론들, 정의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정리라 부르는데, 이러한 정리들을 우리가 도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결국 수학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 처음에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definition과 정리들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definition을 준 건데 우리가 이걸 정리로 착각을 해서 약간 이걸 뭔가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왜 이게 나온지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의라고 하는 이 definition들은 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정리라고 하는 theorem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